저는 65살인데 사람들을 피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삶, 관계, 그리고 시간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저는 친구, 가족, 이웃 등 누구에게나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관계가 유지하는 데들은 에너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5세가 되어서야 특정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원망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 평화를 지키고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삶의 교훈을 공유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방식, 심지어 고독이 외로움이 아닌 기쁨의 원천이 된 이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공감되거나 심지어 당신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잘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캔들 오브 위즈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더 단순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5세가 되면 한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 죄책감에 사로잡혀 떠맡은 의무에 몇 시간씩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시계의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토대가 됩니다. 해가 뜨는 순간마다 더욱 생동감 넘치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고요한 순간조차도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제 시간을 나눠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자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걸까? 제 가치관과 부합하는 걸까? 만약 답이 다니오라면 그냥 넘어가죠.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면 중요한 일에서 시간을 훔친 셈이 되거든요. 제가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 한 가지 방법은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초대에 네라고 답하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피상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도 저만큼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는 매번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붐비는 모임보다 훨씬 낫다. 이건 나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시간이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제게 속도를 늦추고 한때 서두르던 순간들을 음미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모든 선택에는 무게가 있기에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일깨워주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려도 괜찮다는 확신을 줍니다.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시간은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목적과 평화,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로 채우세요. 시간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더욱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가 된 지금, 저는 냉정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괜찮아요.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일을 기억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지쳤을 때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좋은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는 나를 키워주고, 어떤 관계는 나를 고갈시켜요.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어떤 경험은 훌륭했고, 어떤 경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꼈으며, 심지어 나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상실들을 개인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노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변하고, 저도 변했죠. 그리고 가끔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놓아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가장 해방적인 교훈 중 하나는 상호적으로 느껴지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끊임없이 주고받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지지하는 만큼 당신도 그를 지지하나요? 그는 말하는 만큼 귀 기울여 들어주나요? 그는 당신의 삶의 빛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면 앗아가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는 사람의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남은 인맥은 더 풍부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제 삶에 남아있는 친구와 가족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제 일상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오늘날의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향수를 느낄 순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나 삶의 방향이 바뀐 가족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 대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관계들은 저를 형성하고 교훈을 주었으며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제 모습은 아니더라도 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제 조언을 드릴게요.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붙잡고 있지 마세요. 삶과 마찬가지로 관계도 진화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사랑과 진실성, 그리고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연결고리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뢰가 더욱 복잡해진다.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65세가 되어서야
신뢰는 더 이상 가볍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소중한 유대감이며 일단 끊어지면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평생이 걸리는 상처가 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남을 쉽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함과 그들의 의도를 믿었죠. 제 마음과 시간, 그리고 충성심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함이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많은 이별의 아픔도 가져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제가 결코 상처 입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누구인가 보다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던 친구,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든 선택을 한 가족, 심지어 우리의 공통된 비전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 동료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신뢰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 입니다. 그것은 살기 쉬운 방식이 아니지만 필요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면 더 이상 그것을 편집증이나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내 삶에 존재해왔더라도 독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놀라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애써주는 친절한 낯선 사람, 날씨가 나쁜데도 안부를 묻는 이유. 이런 사소하고 진심 어린 행동은 신뢰가 섬세하기는 하지만 다시 쌓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벽이 아닌 경계를 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를 얻는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작게 유지하고 일관성, 친절함, 존중심을 보이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더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신뢰를 지키는 것은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꼭 그래야 합니다. 넷째, 세상은 변했습니다. 65세가 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바쁘고 기술 중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진보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따뜻함, 단순함, 연결성이라는 가치 있는 것이 남겨진 듯합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진실되게 느껴졌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이웃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아도 서로 만나 커피와 이야기, 웃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원해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좇고 끝없는 할 일 목록을 관리하고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에 발맞추느라 너무 바쁩니다. 한때 진심이 담겨 있고 깊이 있던 대화는 이제 짧고 급하게 흘러가며
알림과 다른 일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시간조차 물리적 거리와 겹치는 요구사항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술은 여러모로 축복이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화면에 간섭 없이 그들의 존재를 느끼고 목소리를 듣는 경험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끔은 현대 사회의 방해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그 편안함이 그리워집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술 소음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알림, 업데이트, 그리고 끝없는 뉴스는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만듭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고립감을 느낍니다.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은 종종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상한 현실입니다. 변화에 저항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모든 세대는 적응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진심 어린 대화,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공유하는 순간의 조용한 기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느낀다면 속도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현대 생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주함에서 한 걸음 물러남으로써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정성 있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삶의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해방적인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외로움은 아픔이며 연결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평화, 성찰, 그리고 쇄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얻기 힘든 명료함을 발견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베란다에 앉아 있거나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거나 지평선 아래로 천천히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소소하고 고요한 순간에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경험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을 풍요롭게 하며 인생이 제공하는 작은 기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위안이 됩니다. 실수나 놓친 기회에 집착하기보다는 제가 얻은 교훈과 행복을 가져다준 기억들에 집중합니다. 고독은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화를 찾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립은 제가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에 얽매여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참여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순간을 즐긴다. 고독은 또한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제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가치는 사회적 관계의 크기나 일정에 있는 행사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가치는 내면에서, 즉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다면 그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듣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하고 다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것이 힘과 명확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 균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만함과 압박감을 내려놓고 대신 살고 싶은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성취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내가 지금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분노나 원망 때문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저는 모든 관계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회적 의무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쉽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저는 항상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친구, 도움을 주는 이웃, 든든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잠시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와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상황에 너무 많은 것을 바쳤다. 인생은 우리에게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말이다. 제가 베푼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제 시간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충성심이란 내 행복을 앗아가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특정 사람을 피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무를 버리는 데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소음을 의미 있는 고독의 조용한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대신 나는 더 작고 깊은 관계, 즉 내 삶의 빛과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외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삶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지 저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드라마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저 진정한 연결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피합니다. 드라마에 열광하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세상에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나는 더 자주 가니오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나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피한다는 건 인간성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평화를 지킬 만큼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모적인 관계가 아닌 기분을 좋게 하는 관계를 선택하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 분, 이게 공유된 경험인가요?
혹시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여러 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특히 제 삶에 들이는 사람들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이것이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경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관계, 우선순위, 자존감에 대한 어렵지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음직한 친구, 든든한 가족, 언제나 제 곁에 있어주는 이웃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제게는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친구 및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중요해 보였던 피상적인 관계도 이제는 매력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화, 함께 웃는 시간, 그리고 진심이 담긴 관계입니다. 이런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 안의 일부를 놓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당신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우리는 우리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0대, 7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명확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을 버리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단순하고, 더 충만하고, 더 솔직하고,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장을 맞이하며 인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장은 그 나름의 교훈과 도전, 그리고 기쁨을 안겨줍니다. 65세가 된 저는 이 시기가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는 일종의 자유가 따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종종 조급함에 사로잡혀 항상 목표를 달성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두르며 살았습니다.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에 이끌려 끊임없이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현재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이 장은 단순함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요. 이런 순간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물은 종종 가장 단순한 즐거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아름다운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 그리고 모두 의미 있는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승리, 모든 실수, 모든 상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찰은 그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그 경험을 존중하게 해줍니다. 과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제게 준 교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창조하고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은은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정원을 가꾸든 아니면 단순히 현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든 인생의 이 단계는 그 나름의 특별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장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장이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에는 다녀오라고 말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에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가 충분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 있다면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소음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삶이 완벽해야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쫓는 것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가장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장은 우리가 써야 할 장이므로 단순함, 감사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이 시기에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기 위해 노력해온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65세의 삶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의미 있는 관계, 기쁨의 순간,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쓰라림이나 후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은 해로운 관계, 불필요한 의무,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대신 단순함, 진정성, 그리고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운 교훈도 있었지만 모두 귀중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를 통해 명확성과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혹시 같은 감정을 느끼셨다면 혼돈보다 평화를 선택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을 우선시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당신이 하는 일의 양이 아니라 하루의 질에서 나옵니다. 이 장이 당신이 대담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고 모든 순간을 즐기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